제가 처음 한국에 엔티에이징, 노화 방지라고 가지고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면은 오래 사는 기술을 터득할 것인가. 저는 특히 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꼭 먹습니다. 그 기술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아침 밥상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음식을 넣고 밥상을 안 차린다는 것 뿐이지 여러 가지 물질을 넣어 가지고 한 잔 제가 마시고 아니면 시간이 좀 되면은 제가 원 디시 하버드 다이어트 책을 봐서도 디시 이렇게 해가지고 4분의 3은 야채를 넣고 5분의 1은 고기 같은 거 이런 거 요즘은 그런 다이어트 디시를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 되면 그렇게 먹고 아니면은 갈아서 마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지가 20년은 되겠습니다. 저는 사과를 제일 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사과 많이 잡수시겠죠. 우리 어머니 때부터 정말 우리 집에는 사과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지금 산지에서 그냥 직접 배달해서 마트에서 사지 않고 먹고 있습니다. 이 사과를. 왜 사과를 제가 좋아하느냐 하면은 사과 자체가 펙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리고 사과를 내가 이렇게 성분을 보니까 말도 못하게 한 100가지 정도의 물질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수용성 섬유질이 펙틴이 많은 사과를 먹음으로 해서 배설에도 많은 도움도 되고 또 이제 향도 나고 뭐 색깔도 예쁘고 모양도 이쁘고 그래서 사과를 참 좋아합니다. 살을 빼는데 좋다는 음식이 뭐 말도 못하죠. 요즘 TV나 뭐 이런 뭐 인터넷 키면은 전부 다 뭐 무엇을 먹으면 좋다, 먹어서는 안 된다, 뭐와 같이 먹으면 좋다. 너무나 그런 게 많은데요. 사실 그것은 짧은 연구, 얼마 안 되는 거에서 나온 논문들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논문으로 하려면은 장기간 많은 사람을 가지고 메타 연구를 해서 오랫동안 증명돼야만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편적으로 좋다, 안 좋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기가 자기 몸을 제일 잘 알고 자기보다 더 자기 세포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세포들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가에 귀를 기울여서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어떻게 먹으니까 좋더라, 어떤 거가 먹으니까 영 그때는 속이 더부룩하고 안 좋더라 이런 것을 기억할 수 없으면은 간단히 메모라도 해서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좋다 안 좋다 이런 거를 참고는 하셔야 되지만은 너무나 이렇게 맹신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항산화 물질은 누구한테든지 좋은 것이고 항염 물질도 누구한테든지 다 좋은 것이고 우리가 기쁜 나쁜 사람 모임에는 안 가고 좋은 사람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 모임에 가서 거기서도 가장 나하고 잘 맞는 사람하고 친해지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나쁜 습관은 담배 피는 분이 이거를 보시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담배 한 대 무는 거 참 나쁜 겁니다. 저녁에 잘 때 해독도 한다고 내 몸이 애를 썼는데 거기다가 독을 탁 넣으면 정말 안 되죠.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블랙커피 한 잔을 딱 마시는 거 그걸 마시지 않으면 머리가 띵하고 완전히 각성이 안 된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도 고치셔야 합니다. 잘 때 해독한다고 세포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담배를 핀다든지 블랙커피를 마신다든지 이렇게 하면 나쁘겠죠. 그리고 어떤 분은 아침상에다가 고기, 어저께 먹었던 남은 치킨이라든지 삼겹살, 기름진 거를 먹는 것도 배출하는 아침 시간에 나쁩니다. 그런데 좋은 거는 어떤 게 있냐면은 제가 외국 생활할 때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같은 방 룸메이트가 샤워를 그렇게 해서 제가 화장실 쓰는데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해야만이 몸이 개운하고 정신이 난다 그랬어요. 그거는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양치질 하는데 그냥 이빨만 닦지 않고 전체적으로 혀를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빨 닦는 브러쉬도 있지만 혀를 닦는 혀 브러쉬도 있습니다. 혀에도 많은 여러 가지 잘 때 분비물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장 하는데 우리의 장의 시작이 어딥니까? 입에서부터입니다. 오일 풀링을 방영한 것이 있는데 오일 풀링이 뭐냐 하면은 기름이지 않습니까? 오일이. 제가 독은 어디에 녹는다 그랬습니까?
기름에 녹는다 그랬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저녁에 잘 때 그 많은 호흡기에서 나왔던 독이라든지 구강의 점막에서 나왔던 그 독을 오일 풀링으로 함으로써 내뱉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제가 TV에 나와서 방송한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구강위생에 신경을 쓰시는 게 좋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좋은 습관 하나, 거울을 보고 화이팅! 이왕님 오늘 잘 보내자. 기분 좋은 날. 이렇게 해서 자기를 챌린지 시키는 습관이 참 좋습니다. 장이라는 게 이제 물론 복부에 있는 대장, 소장, 위장도 있지만은 구강도 장의 입구이기 때문에 장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증상은 우리가 입에서 냄새, 구취가 난다는 거, 장에서 부패, 장에서는 잘 발효돼야 됩니다. 우리가 장을 담근다 그러잖아요. 식초를 만들 때도 잘못 담궈지면은 식초가 안 되고 그냥 부패해서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장의 발효가 참 중요한데 발효의 반대는 부패입니다. 이 장이 부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나쁜 균이 안 들어오게 해야 되니까 구강의 위생부터 중요하죠. 그래서 장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은 결국 내장 비만을 없애는 가장 큰 요인이고 내장 비만뿐만이 아니라 지방간을 없애는 데도 중요하고 뇌세포를 관리하는 치매라든지 파킨슨을 관리하는 데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장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장의 운동을 잘해서 제 시간에 잘 배출해서 변비가 생기지 않고 아침 되면 배설이 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편안하게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입에서 냄새는 나고 트림이 나고 방구가 나고 방구가 또 냄새가 지독하고 이런 것은 장이 나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장누수 증후군 리키가 신드롬이라는 건데요. 진통제 같은 것도 이렇게 오랫동안 못 가면 위벽이 쓰리고 독한 약을 오랫동안 먹어보면 그 약물들이 장 점막을 구멍을 낸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약물 남동 같은 것도 나쁘고요. 나쁜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도 장 점막을 아주 해치죠. 그래서 장에 구멍이 뿡뿡 나는 거고 하다못해 상한 음식 이런 것도 잘못 먹으면은 그 곰팡이가 또 감염이 돼서 또 장누수가 오고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장 점막을 탄탄하게 촘촘하게 잘 감시하는 것이 나의 염증을 막는 첫째 길입니다. 장이 좋아하는 것은 깨끗한 물, 장을 청소한다고 말하는데 장 청소가 물로도 물론 청소하죠. 우리가 청소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물 청소도 있고 대빗자루 청소도 있고 청소하는데 여러 가지 재료가 있듯이 장을 해독하는데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 청소 곧 장 해독을 잘 함으로 해서 장 점막을 잘 해놓고 장 내 미생물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얘네들이 셀룰로즈를 분해하거든요. 그때 여러 가지 필요한 올리고당이라든지 프라콜락톤, 갈락토, 올리고당 이런 얘네들이 좋아하는 모든 물질들을 많이 넣어주고 또 이제 건강식단을 계속해주고 결국은 유해산소 발생하지 않는 과잉활성산소가 되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을 해줌으로 해서 잘 사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장을 잘 관리하고 되는 것입니다. 야채도 있잖아요. 잎이 있고 줄기가 있고 뿌리가 있고 그 리그닌이라는 이런 거는 돼지 감자라든지 이런 데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뇨 환자들한테 돼지 감자를 권하는 것도 장이 좋아하는 그 리그닌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돼지 감자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 채소도 먹고 우엉도 먹고 연근도 먹고 줄기 채소도 먹고 샐러리 같은 것도 먹고 또 잎 채소는 오직 많으니까 잎도 넓은 잎, 좁은 잎도 있고 이래서 여러 종류 야채를 고루고루 오늘은 나물을 해 먹고 오늘은 쌈으로 먹고 오늘은 된장 넣고 끓여 먹고 이렇게 해서 이 장내 미생물이 좋아하는 발효식품 뭐 장아찌 같은 거 저는 특히 식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올리브유 치고 식초 치고 그렇게 해서 제가 꼭 먹습니다. 야채를 어떻게 날마다 많이 먹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해서 야채를 많이 잡수시길 바랍니다. 식초의 효과는 구연산이란 겁니다. 우리가 구연산은 노벨상을 2번이나 탄 이론입니다. 우리 인체가 톱니바퀴 같이 어울려서 여러 사이클을 돌면서 에너지 대사를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구리스를 친다 그러잖아요. 정도 구연산이 구리스를 친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식초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제가 책에 이제 거꾸로 식단을 말했는데요. 거꾸로는 어떤 뜻으로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요. 나는 콩밥은 절대 안 먹습니다. 흰밥만 먹습니다. 뭐 파들은 거, 파는 집어냅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뭐는 안 먹습니다. 일종의 편식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안 먹어봤던 것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십시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그게 이제 거꾸로라는 말이 될 수 있고요. 또 옛날에는 이제 그 풀 코스가 아페타이저 수업이 나오고 메인 디시가 나오고 뭐 쭉쭉쭉쭉 해서 이제 디저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은 그 코스 요리가 많이 바뀐 시대잖아요. 제일 먼저 제일 양 많은 섬유질 같은 거 먼저 먹고 아니면은 나중에 나오는 야쿠르트를 먼저 먹는다든지 해서 이 순서도 지금은 많이 옛날보다도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양보다도 질이죠. 만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양보다도 질입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사는데 많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 하겠습니까? 젊고 어릴 때는 다 좋죠. 다 사고 싶고 다 먹고 싶고 그렇지만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들수록 아 이것은 나와 맞지 않지 이것은 내가 먹고 싶어도 피해야지 이것은 독이 있지 그런 식으로 자기한테 정말 유익하고 좋은 거 그런 것만을 골라서 먹는 지혜를 기르는 것이 제3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항노화, 엔티에이징, 노화 방지라고 가지고 들어왔어요. 지금은 사실 노화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지연시키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정말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고 아름답게 오래 사는 기술을 터득할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주고 싶습니다. 그 기술은 무엇이냐면은 내 몸의 균형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혈압을 재고 체온을 재고 코로나 때 다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 조금이라도 벗어나지 않는 내 몸을 가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은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대응하는 것인데 어떻게 대응하느냐? 처음에는 조율을 해봐야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다가 이것을 하니까 좀 회복이 되는 것 같다. 그렇게 하면은 그거를 지속하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목표를 세우시는 것이 이 기술을 완전히 자기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해독이 되어서 회복이 되면은 치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또 지속화시키는 것입니다. 음악회 가면은 인터미션 시간에는 우리가 나가서 화장실도 가고 물도 마시고 하듯이 그런 인터미션 시간은 가지십시오. 그래서 이때까지 못했던 것도 뭐 한 번 정도는 해봐야지 인생이 또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든 힘 이런 것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거죠. 누가 그렇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만이 나 안에 있는 이 힘을 가지고 건강하게 아름답게 오래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